결혼식을 치른 지 이틀째 아침, 은희의 눈이 떠진 것은 시계 바늘이 6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새벽은 여자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일어나는 며느리가 착한 며느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어머니 김영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은희는 소파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들어오더니 아내의 얼굴을 본 후 엄마 말씀 잘 들어. 이게 이 집의 규칙이야라고 중얼거렸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미안한 것처럼 들렸습니다만 그의 손은 이미 작업복 주머니 속에 있었죠. 은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주방으로 내려간 그녀는 김영자 앞에 섰어요. 밥 짓는 일도 배워야겠네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밥 짓는 방법을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없기에 나 또한 결혼 후 밥 짓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불행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방의 한 구석에서 김영자는 쌀을 씻는 모습을 천천히 보여줬어요. 이렇게 3번. 이 정도의 물. 불의 세기는 여기까지.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가스레인지의 다이얼을 가리켰습니다. 은희는 메모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침, 은희가 지은 밥을 먹은 시어머니는 얼굴을 구겨냈어요. 물이 많아. 다시 해. 은희는 냄비를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수진이 엄마 이제 됐지라고 말했지만 김영자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당신 오빠가 먹을 밥을 이렇게 대충 지어도 된다고? 아직도 며느리 구실을 모르는군요. 준호는 밥을 먹고 나가며 은희의 손을 슬쩍 스쳤습니다. 그 순간이 하루의 유일한 따뜻함이 되었죠. 남편이 나간 후 시어머니는 종이 5장을 은희에게 건넸어요. 거기에는 6시 기상, 7시 밥 준비, 8시 설거지 같은 항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목록을 들고 창문 밖을 봤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었고 좋은 대학을 다녔지만 아침에 밥을 하는 것이 저에겐 한 번도 강요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매일 아침에 저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21날이 지났습니다. 은희의 몸은 이제 새벽 5시 반에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었어요. 밥 짓고 반찬 담고 국을 끓이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손가락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은희는 다과를 준비하며 주방에 있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얼마나 조용한지 봤어? 요즘 시집간 딸들은 다 떠들어대는데 말이야. 거실에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이 집의 철칙이거든요. 여자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해요. 은희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어요. 딸의 목소리를 들으려던 모친의 기대는 그 짧은 대답으로 무너졌습니다. 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시어머니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죠. 친정과의 통화는 마음을 흐리게 해요. 앞으로 줄이세요. 그날 밤 은희는 화장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1960년대의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게 어쩌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시절과 지금의 시절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생활이 저에게는 행복일지도 모르기에 오늘도 천천히 하루 일과를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조그마한 시련이 다가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흘 뒤 은희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국 가는 것도 체크했어요. 병원? 정신 차리지 못해서 생긴 거니까 알약만 먹으면 되지. 의사는 은희에게 다른 진단을 내렸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졌네요. 쉬셔야 합니다. 병원 귀갓길이었어요. 약국 근처를 지나던 은희의 발이 멈췄습니다. 정신용품 판매점의 창에 보이스 레코더가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뒤 은희는 온라인에서 몰래 녹음기를 주문했습니다. 상자가 도착한 밤 그녀는 침대 밑에 기계를 숨겼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은희를 질책하자 은희는 주머니에 넣은 휴대폰을 작동시켰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이렇게 성의 없을 수 있어? 정말 한심하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될 텐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은희는 침대 밑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자신의 시어머니 목소리가 재생되었습니다. 옆에서 준호는 자고 있었고 은희는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살면서 이렇게 천대를 받는 것은 아마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정말인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이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6번째 달이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는 은희에게 축하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기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불안이 떨쳐지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말할까? 잘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저녁 식탁에서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준비를 제대로 하고 했어야지. 준호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시어머니의 다음 마디가 그걸 묻어버렸어요. 축하는 나중이고 이 며느리가 또 뭘 실수할지 모르니까. 은희는 주머니의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누이 수진이 축하한다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현재 은희 수준으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해야 할 텐데. 그날 밤 은희는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까? 아이를 갖는 것이 모두에게는 축복이었겠지만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행복이 과연 지금으로 인해서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7번째 달이 되자 은희의 몸은 무거워졌어요. 체력이 떨어지니 시어머니의 불평도 늘었습니다. 게으르면 아기도 게을러진다고 했잖아. 더 움직여야 해. 밤에는 몸이 붓고 허리가 아팠어요. 한 번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은희를 보고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누운 채로 뭐 하는 거야? 움직여야지. 응급실에 실려가던 날 아침 은희는 심한 두통으로 신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가기를 꺼렸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잘 챙겼으면 됐을 텐데. 준호는 야근으로 집에 없었습니다. 은희는 혼자 택시를 탔어요. 병원 의사는 은희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신 중독증입니다. 스트레스와 정서적 부담이 큽니다. 안정이 필수예요. 침대 위에 누운 은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개월간 수집한 녹음 파일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살아생전에 제가 아이를 갖고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행복을 위해서라도 행복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비난받기 싫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로 인해서 태어나길 준비하는 이 어린 생명체에게 더욱더 싫은 환경과 삶을 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가진 내 첫 생명체에게 아무리 못났던 어미일지라도 그런 환경을 주기 정말로 싫었습니다. 준호가 응급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의사는 준호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정서적 학대가
임신 중독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남편의 뺨에 채찍질처럼 내려앉았죠.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외면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만들었는지 깨달았어요. 은희는 침대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들이 들어간 폴더를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준호는 이어폰을 꽂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에서는 시어머니가 은희를 질책했고, 두 번째에서는 이 며느리는 얼굴도 밝지 않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녹음이 끝날 때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밤 집에 가서 준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것을 멈춰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김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자신에게 그런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내 뱃속에 있었던 생명은 그로 인해 힘들게 버텨왔던 나날을 못 버틴 채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불행들을 절대로 내가 가진 생명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결과는 불행이 연속이었습니다. 출산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희는 집에 돌아왔어요. 침실은 이제 아기 방이 되어 있었고 주방은 은희의 편의를 위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자가 옆에 섰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직장에서 휴직을 연장했어요. 아내를 돌보고 아기를 안으며 자신이 놓친 모든 시간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밤중에 은희는 아기를 안고 젖을 먹였어요. 자신의 손 위에서 숨을 고르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통이 의미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영자는 은희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로. 규칙 목록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절대로 모든 것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저 말들이 저에게는 입원을 마무리할 이야기로 만들렸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경험했던 모든 이한테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저희 엄마께서 말씀하셨던 말이 너무도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너로 인한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해서 행하여 질 때만 그 모든 것이 행복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금도 너무나도 사무치게 가슴 한곁에 미어집니다. 앞으로 힘든 세상이 펼쳐지겠지만 저는 오늘부로 저희 남편과는 이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하나뿐인 생명을 위해서 오늘부터 더욱더 값진 삶을 살려고 합니다.